지난 16일 미국의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원래 2023년까지는 제로금리를 유지한다. 이게 기존의 스탠스였는데 갑작스럽게 2023년까지 두 번의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FOMC 이전까지는 평이한 수준을 기록하다가 FOMC 이후에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약간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려했던 것과 달리 우리나라 증시는 그나마 좀 선방을 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코스닥 지수는 1000선을 돌파했고요. 코스피는 한 0.4%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근데 원달러 환율이 1110원대에서 갑자기 1130원대로 급등을 하고 말았죠. 여전히 이렇게 주식시장에 불안 요소가 잠재하고 있는 가운데 예상보다 앞당겨진 금리 인상. 과연 이 금리 인상 전까지 어떤 주식을 들고 가는 것이 좋을지, 과거에 금리 인상 전까지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 성장주와 가치주 이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준의 발언을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FOMC에서 기존 예상보다 이른 2023년까지 금리가 최소 2차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자, 그러면서 이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에는 FOMC 위원이죠. 이 중에서 11명이 2023년 말까지 적어도 2번 이상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라는 거죠. 금리 인상은 2023년 이후에 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했던 3개월 전과는 확실히 좀 큰 차이를 보였다. 이 부분이 이번 FOMC 회의에서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 역시 기존 2.4%에서 3.4%로 상향 조정됐고 2023년 전망치는 2.1%에서 2.2%로 올랐다. 자, 그만큼 이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전망치를 상향한 것이고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가팔랐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 인상 시기도 앞당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또 테이퍼링 논의 이 부분이겠죠. 지난번 FOMC 의사록 공개에서 테이퍼링을 논의할 그런 시기가 왔다.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번 FOMC 회의에서도 비슷한 발언이 나왔어요. 증권가에서는 이 발언은 테이퍼링을 향한 연준의 시계추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제 슬슬 테이퍼링을 위한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즉 의사소통을 하겠다. 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과거에 이와 비슷한 시기에 어떤 주식이 과연 강세를 보였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 이 비슷한 사례 중에서 어떤 시기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21세기 들어서 금리가 인상되는 그런 시기는 두 번 있었습니다. 2004년 6월 30일 이때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고요. 가장 최근으로는 2015년 12월 14일 이때부터 연준이 그동안에 장기간 제로 금리를 유지를 하다가 인상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케이스 2004년, 2015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2015년 케이스에 주목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2004년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 이슈는 없었습니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 자체가 테이퍼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그렇게 양적 완화란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상당 기간 제로 금리를 유지하다가 금리를 인상하는 그리고 그 전에 테이퍼링을 실시한 바로 2015년 이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이 두 가지로 나눠본다라고 한다면 성장주와 가치주를 들 수가 있겠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성장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경기민감주, 즉 가치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2015년 12월 14일 금리를 인상하기 이전 과연 어떤 주식이 강세를 보였는지 자, 성장주와 가치주 이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크게 두 구간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 이걸 기준으로 해서 6개월간 주가 흐름 그리고 1년간 주가 흐름 이거를 한번 살펴봤어요. 가치주와 성장주를 나눠서 일단 1년간의 주가 흐름입니다. 이때 가치주는 3.3% 하락을 했어요. 반면에 성장주는 3.2%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0.4% 상승을 했죠. 자, 이번엔 6개월 전부터 금리 인상까지 이때는 일단은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가 막 다가오면서 시장이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역시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코스피 지수는 5.6%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때 성장주는 마이너스 10% 정도 이렇게 변동률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가치주는
4.8% 정도 하락을 해서 성장주보다 2배 정도 양호한 성과를 거뒀고 시장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금리 인상 전 1년, 금리 인상 전 6개월 그간의 성장주와 가치주, 주가 추이를 비교해보면 일단은 1년간의 성장주가 좋았는데 금리를 막 인상하기 전에 6개월간의 가치주가 좋았네. 자,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뭔가 그냥 기간으로 딱 잘라서 이때는 성장주가 좋고 뭐 이때는 가치주가 좋고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 성장주와 가치주의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 변수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금리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번 시장 금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테이퍼링 이슈가 발생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2013년입니다. 2013년 5월 FOMC에서 테이퍼링을 논의한 시기가 왔다라고 처음으로 언급되죠. 그리고 나서 그해 2013년 12월에 실제로 FOMC에서 테이퍼링을 실시를 합니다. 자, 그때 당시에 시장 금리를 보시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인데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 상승 시기에는 아무래도 이 가치주가 부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가치주가 2.9% 정도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성장주는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 기간 코스피 지수는 뭐 거의 변동이 없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테이퍼링 이슈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시장 금리가 계속해서 하락을 해요. 2014년부터 대략적으로 한 2015년 초까지. 자, 그러면서 이 기간에 아무래도 금리가 하락하다 보니까 그간 강세를 보였던 가치주는 오히려 하락을 하고요. 반면에 그간 좀 눌려 있었던, 좀 부진했던 성장주는 20% 정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 코스피 지수는 1.5% 정도 올랐어요. 뭐 이때도 사실 크게 변동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리 인상 6개월 전부터 금리 인상까지. 자, 그때까지 주가 흐름을 보면 이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지수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가치주가 4.8% 하락을 하고 성장주는 10.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 금리 인상 시기로 막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시장에서는 성장주가 좀 부진하고 반면에 가치주는 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테이퍼링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고 자,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 시장에서는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동하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해서 오를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경기 민감주나 가치주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성장주는 계속해서 소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 이 사례를 살펴보니까 테이퍼링 이슈가 있을 때는 금리가 상승하면서 확실히 좀 가치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테이퍼링을 실제로 시작하는 2013년 12월 이때부터는 오히려 시장 금리가 좀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선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간 올랐던 가치주는 좀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성장주는 좀 강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그 강세가 뭐 단기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한 1년 반 정도를 거치면서 성장주가 오히려 한 20% 정도 오르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직전 그 시기로 막 가면서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자 그간 강세를 보였던 성장주가 많이 조정을 받고 가치주는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텼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패드가 테이퍼링에 이어서 그 다음에 바로 금리 인상까지. 자, 그렇게 된다면 확실히 좀 시장 금리가 좀 오르면서 이 가치주들이 계속해서 부각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2013년부터 한 2015년까지 테이퍼링을 거쳐서 금리 인상까지 왔던 자, 그런 시기에 보니까 이 시장 금리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게만 흘러가지 않았다. 오히려 테이퍼링 이슈가 막 부각되는 그런 상황에서 금리는 선반영해서 오르다가 막상 테이퍼링이 시작되니까 그때부터 막 시장금리가 하락했어요. 자, 그래서 가치주가 초반에 강세를 보였다가 그 다음에는 한 1년 반 정도 성장주가 양호한 그런 퍼포먼스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막 다가오니까 그제서야 가치주는 좀 시장 대비 선방을 하고 그간 많이 올랐던 성장주가 좀 조정을 받았다. 이런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는 뭐 테이퍼링 이슈, 그 다음에 금리 상승 시장에서 어떻게 이 현재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테이퍼링 이슈가 막 논의됐던 시기 2013년 약 한 1년간 그리고 2014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그리고 2015년 하반기 자 이때는 금리 인상 직전이었습니다.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서 성장주와 가치주의 흐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걸 구간별로 나누지 않고 쭉 길게 본다 라고 한다면 가치주와 성장주 퍼포먼스로 비교해 봤을 때 성장주가 가치주보다는 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뭔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로테이션하는
자, 그런 흐름보다도 내가 지금 투자하는 주식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가치주와 성장주 딱히 이런 구분 없이 쭉 들고 가는 것도 괜찮겠죠. 아무쪼록 오늘 방송 내용 잘 기억하시고 현명한 투자 의사결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